자, 우리 6학 1반 어린이 여러분, 네, 연휴 잘 보내고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무역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까닭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자연 환경과 경제력이 다르다 보니까 생산되는 물질이 생산되는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가 달라서 이제 서로 필요한 것들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무역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를 통해서 어떤 경제적 이익이 확대되는 모습도 우리 확인했었죠. 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 자연 자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아주 무역을 열심히 하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무역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공부해 볼 건데, 특히 이 단원에서는 이 시간에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래프를 분석하는 능력을 꼭 길러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월요일날 수업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나라 무역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는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어떻게 보는지 이제 거기에 대한 공부를 꼭 같이 지금부터 해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의 무역의 특징은 과거 1970년대의 경우에는 아주 이제 어떤 그 기술력이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 없는 경공업 제품 중심의 무역을 했다면, 이제 1980년대 들어서는 기술력이 좀 필요한 중하공업 제품 중심으로 무역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아직도 혹시 경공업이 뭐고 중공업이 뭔지 잘 모르는 친구는 없겠죠? 자, 여기 왼쪽에 여기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에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게 보이죠? 네. 자, 그래서 어떤 가벼운 기술력이 가벼운 어떤 공업들이 경공업이고, 기계, 자동차, 기술력이 좀 필요한 공업이 중화공업이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 우리나라의 수출품은 주로, 잠깐만요. 수출품은 주로 뭐 어떤 거가 많이 있습니까? 섬유, 합판, 가발, 철광석, 뭐 전자제품인데 이런 섬유, 합판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수출품 했었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떤 제품을 수입을 했을까요? 우리나라의 수입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계, 곡물, 운반, 전기, 석유인데, 기계가 수입이 됐다는 이야기는 아마 우리나라 1970년대에는 어떤 이런 기계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잘 기술력이 좀 부족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마찬가지로 운반기기, 이런 전기기기들을 많이 수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1970년대 우리나라의 수출품 중에서도 이런 전자제품의 비율이 낮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떤 그런 기술력이 좀 부족했던 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반면에 2000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의 한번 수출품의 변화를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주로 선박, 무선 전화기, 자동차, 반도체, 석유 제품. 자,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술력이 필요한 제품들을 수출하고 있죠. 아, 근데 선생님, 이 말을 했죠. 선생님, 언제나 여러분들 도표를 볼 때 가로와 세로를 확인해야 됩니다. 가로는 지금은 뭐예요? 각각의 기계들을 어떤 수출 항목을 이야기하는 거고, 세로는 수출액, 돈을 이야기한다는 사실 명심해 두세요. 자, 반면에 그러면 2009년에 수입품은 어떤 걸 수입했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원유를 수입한다. 아, 그 말은 어떤 걸 의미하나요? 우리나라는 어떤 그 원유가 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원유를 들여와가지고 그 원유를 이용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면 우리도 지금 수입하는 것 중에 우리도 반도체를 수입하고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뭐 이제 석유 제품 같은 경우도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고 있지요. 하고 있지만 대체적인, 이제 전체적인 전반적인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2010년의 수출품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아주 기술이 발달된 고도의 산업화된 제품들이 수출되는 반면에 주로 우리가 수입하는 것들은 뭡니까? 원유나 가스, 이런
아주 이제 원료 중심을 수입을 하는 거죠. 물론 어떤 석유 제품, 기계, 반도체 우리나라에서 뭐 만들어지지 않는 것들도 수입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석유 제품을 수출하니까 석유 제품을 수입 안 할 거야. 아닙니다. 석유 제품도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어떤 것은 수입을 하고 어떤 것은 이제 수출할 거 분명히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 명심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한 줄 정리하면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석유, 철강석의 원료나 공업 원료를 수입하고 이제 그것을 가공한 기계 자동차의 공업을 수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하나의 또 그래프를 볼게요. 자, 이제 또 우리 원 그래프와 이런 우리 이런 원 그래프가 하나 보이죠. 원 그래프가 보이고 여러분 오른쪽에 이제 올라가는 이런 곡선 형태의 그래프가 보이는데, 자, 우리 한번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출. 우리나라의 총 수출은 이렇게 3억 3,635억 달러의 규모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출할 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세히 보면 중국, 미국, 일본, 홍콩 이렇게 특정 나라에, 특히 중국, 미국, 일본 이 특정 나라에 굉장히 그 수출하는 비율이 높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한번 수입을 한번 볼까요? 자, 수입해 보겠습니다. 수입을 봐도 여러분 어때요? 역시 중국, 일본, 미국에 아주 많은 양을 수입을 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출 수입의 특성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물론 경제 규모가 크다는 사실도 알 수 있지만 특히 특정 나라에 좀 지나치게 이렇게 좀 한정되어 있다. 우리 이런 것을 어떤 말로 표현하냐면 무역 의존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무역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나라에 한정되어서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쪽 나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우리나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런 것들을 무역 의존도가 높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 총액을 한번 보면 여러분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어떤 1999년에서 2000년대 그리고 요거는 규모액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어떤 형태의 곡선임을 확인되나요? 요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말은 우리나라의 무역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초록선이 있고 여기 보면 빨간선과 파란선인데 이 초록색은 빨간 것과 파란색을 합친 값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파란색이 수출액을 말하는 것이고 빨간색이 수입액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 규모는 수출과 수입을 합했을 때 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자, 이 양들이 전체적으로 커져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그래프를 보고 설명한 것을 밑에 한번 내용 정리를 한번 볼게요. 자, 무역 규모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 보이죠? 특히 세계 각국과 물론 세계 여러 나라와 무역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 중국, 미국, 일본으로 이제 특히 수출 수입이 많이 이루어져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무역을 하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 무역의 규모가 크긴 크지만 무역 상대국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무역 상대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뭐라고 한다고? 무역 의존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어떤 중국, 미국의 경제시장이 나빠지면 우리나라에도 바로 그 영향이 온다라는 거죠. 또 하나 또 중요한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우리나라는 자원이 풍부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이런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원유나 원자재 가격, 원자재라는 것은 아주 기본되는 자재, 그러니까 가스, 목재 이런 것들 그런 가격이 해외 가격이 막 변동이 오면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왜 기본의 원유나 원자재가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싼 값에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비싸지니까 많이 못 들어와서 생산량이 줄어들겠죠. 이런 우리 경제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무역 관련해서는 많은 내용들이 인터넷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조사를 하니까 그냥 네이버의 검색창에 우리나라 무역 치고 거기 있는 거 링크해서 거는 거 선생님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업은 그게 여러분 해야 될 공부는 그게 아니에요. 적어도 그런 내용이 왔을 때 어떤 내용이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한번 자료만 링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내가 보니까 나는 이렇더라라고 나의 견해를 꼭 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링크만 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어보니까 이런 점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여러분들 선생님 수업 듣고 댓글을 달듯이 꼭 자기의 생각을 꼭 달아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해서는 어떤 영상 자료도 많이 있으니까 꼭 많이 찾아보세요. 내일 학교 오면 이 간단한 우리나라 무역의 특징에 대해서 거꾸로 수업에 선생님 확인을 하고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모둠에서는 그 그래프만을 가지고 한번 책을 덮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무역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조사한 내용을 떠올리면서 한번 모둠별로 모둠 스티커로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사회탐구에 있는 어떤 앞으로 만약에 어떤 가상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의 무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형태로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연휴 잘 보내세요.